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만고불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변함이 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세계에 있어서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있는 이때에 있어서 자식들이 하는 말이 부모는 구시대라 우리의 신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변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구시대니 신시대니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네가 그래? 나도 그러자.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미물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나 자신이 제1의 어떤 상대적인 결과의 존재라면 그것은 제1의 어떤 힘의 인연 가운데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혁명하자, 혁명의 기수가 되자 하는 사람 보았어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이 사랑을 혁명해서 인류 역사를 개조해버리겠다 해가지고 나는 부모는 부모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자식의 배꼽이 떨어지는 순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어떠한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생명을 투입해서 생명을 고임돌 삼아가지고도 하고 싶어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만고불변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절대성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그 자체는 못 되지만 인간 앞에 제일 가까운 고임돌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그래도 역사를 보게 될 때 영원한 발판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권고를 받아서 배운 것도 아니요. 자기 상대에게 충고를 받아 배운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그러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연히 그리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히 그리 되는 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춘기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사랑한다 하는 관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뼈골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적인 관념을 중심 삼고 움직이지 않는다 하고 뻗대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하는 녀석이 더 엉큼하다고요. 꿍꿍이 속을 가졌다고요. 인간에 있어서 제일 청춘기는 사춘기 시대입니다. 그 사춘기 시대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있다면 전부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사춘기 시대는 전부 다 내뿜는 시대라고요. 그때는 보게 되면 처녀들은 날아가는 나비만 보아도 희죽희죽 웃는다는 거예요. 또 물결이 바람에 의해 살랑살랑거리는 것만 보아도 웃는다는 거라고. 그 무엇은 좋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가을에 감나무 한 잎이 처량하게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가 찬바람이 쌩 불 때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애석합니까? 최고의 애석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웃고 또 그 잎이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가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웃고 싶어하는 거라고요. 그런 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기의 주체적인 관을 중심 삼고 통일성을 중심 삼고 자기 앞에 전부 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뿜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에 젊은 사람들이 뛰게 되면 내가 저 녀석한테 질 게 뭐 있어. 나도 뛰면 뛸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할 겁니다. 꼴찌 될 수 있는 소질은 풍부하지만 생각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나는 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때는 시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문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상대적 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남녀면 남녀를 중심 삼고 제일 좋은 대상을 추구하는데 그 귀결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이라는 명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혼자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 관념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지가 어디냐? 사랑의 소재지가 어디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지가 어디고
소재지가 어디냐? 재미있게 잘 사는 어떤 부처가 있다면 그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서로가 사랑을 주겠다고 하겠어요? 받겠다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답도 잘못했다가는 걸리는 거라고요. 보편적인 관념으로 생각해서 주겠다고 하겠어요? 받겠다고 하겠어요?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고 할 때는 줄 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떠한 줄 때 좋아하는 거예요? 받을 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떠한 관념을 갖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겠다고 하느냐 받겠다고 하느냐 할 때 사랑을 하다니 받겠다고 하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랑의 소재지는 사랑의 근거지는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거주지는 자기가 아니고 상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했는데 임자가 하는 그 말은 사랑을 받겠다는 말과는 어떻게 다르냐. 사랑하겠다는 말이 10만큼 사랑을 했으면 9만큼 받겠다는 말이겠어요? 내가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하면 그저 죽도록 사랑만 하겠다는 말이겠어요. 그 말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상대로 삼겠다. 죽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상대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인 동시에 양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건 뭐냐? 죽도록 그저 뺨을 때리고 발고 물어뜯는데 사랑하겠어요? 여자들은 대개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통한 세계 이상을 아무리 바란다 하더라도 인정을 통한 가정 이상의 기준이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을 통한 세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양반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레테르를 보면 모두 교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성인 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회교에 마호메트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대관절 어떠한 사람들이냐. 역사적인 우리 인륜의 도덕적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그것은 성인들의 가르침 중에서 좋은 것을 따다가 국민성에 적응시켜 대표적인 조건을 택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교조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륜을 세우기 전에 천륜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보라고요. 예수님도 기독교의 교주지요. 석가도 불교의 교주지요. 공자도 유도면 유도의 도주요. 마호메트도 회회교의 교주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된 것은 모르고 성인의 도리는 존중시하면서 종교는 무시하는 이 망할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인륜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인륜은 인류를 통해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나왔느냐?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인데 변할 수 있는 실정을 중심 삼고 세계적 통일의 모색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기준을 중심 삼고야 가능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은 인륜이 아니라 천륜입니다. 인륜과 천륜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역사적인 대표자들이 성인들입니다. 그 성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민족주의가 아니요. 가정주의도 아니요. 종족주의도 아닙니다. 세계주의입니다. 천운이라는 것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륜이라는 것은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천운에 보조를 맞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운에 보조를 맞춰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의 기도문입니다. 묻 백성들과 묻 인류 앞에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기관의 사명을 하는 자리, 그런 천적인 인연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것을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연 지어주신 인연의 열매로 이 자리에 불리움 받은 자신들인 것을 감사하옵고 저희가 짊어진 책임이 저희 한 개체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넘어 인류와 세계 앞에 미쳐져야 할 사명이 저희들 개체의 두 어깨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명심하고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할 줄 아는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주 정글습
앞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뭐가?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 박수? 박수 안 해요? 잘하지 않았나 보다. 내가 해야?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신편곰. 아빠 곰은 멋있어. 엄마 곰은 날씬해. 신편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아이 잘했어요. 아이고 잘해. 아이 잘해. 아빠 뽀뽀. 어이구 어이구. 아이 이쁘라. 온전히 동력해요 동력. 님이 숨 쉬고 님이 계신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기복판에 서서 천년 바위 되리라. 천년 왕국 창건하리라. 어제 그 동양 의사 보두 회의에서 아버님께서 설립하시고자 하시는 원구 피스 유니버시티 오리엔탈 메디신 유니버시티가 정식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 올리고 경화 올립니다. 어제 6시 반에 주정부 건물이 저 북쪽에가 있습니다. 북쪽에가 있는데 그 주정부 건물 중에 회의실에서 거기가 이제 그 동양 의사들의 회의실은 아닙니다. 여러 보두에서 거기 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그 회의실에서 20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보두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 안건을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안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굉장히 처음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보두 4명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하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큰 역사와 천운을 가지고 부모님이 계심으로써 이런 참 좋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시간이 좀 걸려서 다음에 또 안 되면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부모님이 계심으로써 이번에 이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승인에 의해서 이제 바로 우리가 학생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바로 너희들이 오픈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오픈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그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주정부의 그 대학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담당하는 기관에는 이 승인하는 보드회의에 결정된 이 사안을 서류로 갖다 주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메일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은 그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 한의대하고 항공대만큼은 거기서 승인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의대에 되어지는 커리큘럼도 모르지, 무슨 뭐 침에 대해 아큐팡처에 대해서 압니까? 허브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지. 그 다음에 항공 문제, 이 비행기 조종하는 이런 내용은 자기들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자기들은 그 항공대 보드회의, 그 다음에 항공사들 보드회의, 그리고 동양의사 보드회의에 일임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승인기관이 아니니까 이제는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학생을 모집해서 바로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그런 좋은 소식을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새져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정부모님 우리 믿고 단장을 이룬다. 광야를 달리는 사나이 사나이, 오늘은 북한도 내일은 몽고, 흐르고 또 흐르는 부평초 신세, 동양을 넘지도 몇 해 일었나. 석양을 등지고 달려라 달려라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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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은 아깝지 않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스베가스의 그 섭리의 현장, 아버님께서 평화왕궁이라고 명을 하시고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공항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위치인데요. 약 한 15만 5천 스퀘어피트로 이 건물이 라스베가스에서 근교에 있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아버님께서 1년 전에 구입을 하셔서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오늘 전력 3월 28일 이 날짜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약 2,000명이 들어가는 교육센터가 지어지고, 아버님은 장차 아벨 유엔을 향한 정부로서의 이곳을 새로운 평화교육의 전당으로 경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참 이곳을 들르셔서 축복해 주심으로써 본격적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2013년이 되기 전에 2012년 금년 말 안에 여기에 아름다운 교육의 전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식구 여러분들의 관심과 특별히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전체 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공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아버님 가운데. 자, 예,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상 수고해요. 네. 잘 따라서 돈